여러분은 자기소개서를 쓴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드시나요? 제가 면접관으로 7년 동안 일하다 보니까 얼굴만 보고도 스스로에게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것들이 자기소개서에서도 나타납니다. 제가 취업 캠프 다니면서 수강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대부분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고 또는 챗 GPT에 맡겨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 인터넷이랑 유튜브 찾아보면서 혼자 써보기도 했고 자기소개서 첨삭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해주는 거라 고가의 비용을 지불했지만 후회가 된대요. 왜 후회되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시간과 돈만 날리고 결국 잘 안 됐거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분만 이렇게 대답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대답을 했던 분들만 다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3가지 공통점이 나오더라고요. 나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 한번 들어보시고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특히 혼자 쓰려고 하시는 분들 막막하시죠?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공통점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글이 너무 번잡하고 장황하다. 우리는 준비된 지원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이런저런 내용들 다 가져와서 녹여내면 장점이 될 줄 알았는데 글이 번잡스럽고 핵심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평가 기준을 모르겠다. 서류평가위원들의 평가 기준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는 현직 서류평가위원입니다. 세 번째, 사회 경험이 없어 쓸 내용이 없다. 평범한 경험을 유니크한 경험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쓸 내용이 없는 분들, 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되는 분들 모두 제가 합격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영상에서 방법을 알려드려도 하다 보면 힘들거나 잘 적용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취업준비생 시절에만 써보는 건데 반면에 저는 이 일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컨설팅만 해왔다면 실제 어떤 방법과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실제 평가와 컨설팅을 같이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각이 남다르고 살아있겠어요. 나는 자기소개서 쓰는 게 너무 어렵다. 아니면 나는 다 쓰긴 했는데 합격할지 확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해주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기소개서 작성 꿀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서류평가위원들이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알고 나면 뭐다?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평가위원들이 읽기 편하고 선호하는 방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합격의 확률이 높아지겠죠? 서류평가 이렇게 진행된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서류평가위원 1명이 하루에 보통 200명 정도를 평가해요. 이보다 적을 때는 150명, 많을 때는 300명 이상 보기도 합니다. 2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시간에 30명을 평가해야 한다는 말인데 1명 평가하는데 2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정독을 하려고 해도 물리적인 시간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대충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2분 만에 평가하든 5분 동안 평가하든 점수가 거의 같게 나옵니다. 빨리 본다고 대충 보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평가 시간이 이러니까 속독을 할 수밖에 없고 첫 문장에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갈식으로 쓰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핵심 행동과 중요한 키워드가 잘 드러나도록 작성하면 높은 점수를 받기 쉽고요. 추상적인 내용으로 소위 좋은 말 대잔치만 남발하면 오히려 변별력이 떨어져서 보통 수준의 점수를 받게 될 거예요. 예시 같이 보시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윤리에 대한 자기소개서 지시문인데요. 빼놓지 않고 자주 나오는 문항이죠. 첫 번째 예시 보세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은 화면 정지해놓고 보셔도 됩니다. 언뜻 보면 잘 쓴 내용 같죠? 그런데 일단 2갈식이 아니고 소제목이 없으니까 뭔가 집중이 안 되어 보이죠? 서론이 너무 장황하고 스토리 중심이다 보니 내용이 잘 안 들어옵니다. 이 내용에 2가식으로 핵심 문장을 넣는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제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 한 줄만 넣어줘도
면접관 입장에서는 일단 나에 대한 정의는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디테일은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괜찮은 예시 보실까요? 일단 앞선 예시보다 가독성이 월등히 좋아요. 눈에 잘 들어오고요. 이렇게 문장별로, 문단별로 띄어쓰기만 적절히 해줘도 훨씬 좋습니다. 소제목 썼죠? 소제목 통해 책임감이라는 키워드 부각시켰고요. 이렇게 두 갈식으로 앞에 핵심 문장 써주고 상황, 스토리 같은 디테일은 뒤에 오는 구조로 가세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죠? 이거 알아차리신 분은 정말 고수. 두 갈씩은 좋은데 거기에 핵심 행동이 빠져있죠. 꼼꼼함을 바탕으로 재검토했다 라는 핵심 행동이 들어갔으면 베스트였습니다. 서류평가 이렇게 진행된다. 두 번째, 보통 5점 척도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5, 4, 3, 2, 1 또는 S등급부터 A, B, C, D 등급까지 5등급으로 점수를 부여하는데요. 그래서 변별력이 없고 평이한 수준의 내용이면 3점을 기준으로 잡고 글자 수 자체가 현저하게 부족하면 2점을 줍니다. 최고점인 5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안 주게 되고요. 최저점인 1점은 타사명을 썼거나 아니면 무의미한 단어를 나열한 경우가 아니라면 잘 안 줍니다. 예전 내용에서 복붙하다가 회사명 못 바꾸는 실수를 하면 무조건 탈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누가 3점을 덜 받고 4점을 많이 받느냐 싸움인데 같은 수준의 경험이라면 얼마나 잘 구조화해서 작성했는지, 얼마나 한눈에 보기 편하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해 알았으니 합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기소개서 작성법 첫 번째, 경험을 최대한 확보하자. 경험 사례는 많을수록 좋고요. 저는 쓸만한 사례가 없어요 하더라도 3가지 또는 4가지 정도는 필요합니다. 물론 각기 다른 경험이면 더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 항목마다 똑같은 사례 1가지만을 활용하는 분이 있어요. 문항마다 팀 프로젝트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는 팀 프로젝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러면 정말 성의 없어 보이겠죠? 가급적 지원한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험이 베스트겠지만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디테일을 활용하면 되니까요. 일단 경험을 연결해 봅시다. 사례와 경험을 리스트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건 면접 때까지 유효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경험 노트 예시인데요. 항목, 핵심 키워드, 핵심 경험 순으로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각각의 영역을 채워 넣으시면은 나의 경험 노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경험 노트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또 시간을 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경험 노트를 통해서 나의 사례를 최대한 좀 많이 확보를 해 놓으시고요. 여기서 잠깐 사례를 하나 보고 갈게요. 팀 프로젝트에서 팀원들과 소통의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지만 경청과 소통으로 그 갈등을 잘 해결해서 블라블라. 또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동선을 바꿔서 효율을 높이고 매출을 올린 경험, 매뉴얼을 만들어서 성과를 올린 경험, 이런 거 많이 쓰시죠? 이런 사례들은 무조건 쓰지 마.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면접관 입장에서는 식상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쓸 게 없는데 이거라도 안 쓰면 어떻게 해요? 쓸 거 없으면 당연히 써야죠. 다만 식상해 보이지 않게 세련되게 쓰자는 거죠. 이게 원한이에요. 우리 쓸 거 없을 때 팀 프로젝트 이야기 많이 쓰죠. 팀플에서 협력이 안 되고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해결했다는 내용이에요. 이 정도만 써도 못 쓴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좀 임팩트가 없죠? 자, 일단 변신해 볼게요. 앞에 핵심 행동을 추가한 거예요. 정지해 놓고 비교해 보실래요?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여기에 2단 변신을 해 볼게요. 소제목을 써주고 핵심 행동과 그 결과를 넣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을 전혀 다른 느낌으로 전달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기소개서 작성법 두 번째, 구조화를 잘 하자. 좋은 구조화가 자기소개서의 핵심이다. 그렇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소제목 달고 두 갈식으로 결론부터 써라. 특히 내 경험을 스타 기법으로 녹여라.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고, 과업은 무엇이었고,
액션, 내가 한 행동이죠. 그리고 결과는 어땠다. 보통 이렇게 많이 접근하죠. 그런데 면접관들은 이런 서사, 스토리를 나열한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세히 읽을 시간도 부족하다고 했죠. 면접관들이 궁금한 건요, 결론이 뭔데, 그 경험에서의 결과죠. 어떻게 그 결과를 얻었는데, 어떤 역량, 어떤 핵심 역량을 갖고 있고, 그 역량을 어떻게 발휘했는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한 거예요. 두 갈식으로 결론과 핵심 행동이 맨 앞줄에 나온 구조입니다. 면접관들은 첫 줄에 이렇게 나와버리면, 아, 이 지원자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뒷부분에 나오는 디테일을 작성하느라 힘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사소한 정보까지 다 주려고 하지 마세요. 면접관은 결과, 핵심 행동만 알고 싶어 합니다. 디테일은 면접에서 면접관이 물어보면 그때 답하면 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법 세 번째, 추상적인 내용보다 나의 경험과 사례를 녹여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면접관이 알고 싶은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특히 GPT에 자기소개서 써달라고 하면 결론, 핵심 행동 이런 거 없이 좋은 말만 잔뜩 나오는데 여기에 나의 경험을 녹여서 나의 언어로 바꾸지 않고 또는 가볍게 그냥 단어 정도만 수정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방 표가 나고요. 본인의 경험 없이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내용만 가득한 자기소개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점수를 받기 힘들겠죠. 이 챗 GPT에 대한 예시는 이 화면 한번 참고해 주세요. 예, 딱 봐도 영혼이 없어. 네. 듣기에 좋은 말만 잔뜩 쓴다고 될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었고 나의 핵심 행동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이건 오늘 준비한 마지막 예시입니다. 내용은 완전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좀 느낌이 다르죠. 앞에 것은 뭔가 좀 일단 읽기가 싫어요. 예, 가독성이 좀 떨어져 보이고 뒤에 거는 소제목 넣었고요. 각 문단을 띄어쓰기 한 다음에 거기에 덕목, 경험, 이유라는 소제목을 달았는데 쓰는 게 어렵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구조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 요약하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평소에 경험 노트를 작성해서 확보해 두자. 두 번째, 구조화시키자. 구조화할 때는 두 갈식으로 결과와 핵심 행동을 맨 앞줄에 넣어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자기소개서 평가에 관한 내용은 서류평가 중에 정성평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기타 자격증이나 우대 가점 등 우리 수치화 가능한 정량평가 요소 있죠. 이게 합산되면 최종 서류평가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럼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어차피 뭐 자격증 점수 같은 정량적 요소로 갈리게 되어 있어. 네, 저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궁금하신 것들 반영해서 컨텐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